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장면들 중 기존의 흔한 애니들의 클리셰를 벗어난 장면들을 뽑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 소년 액션 만화의 서사를 그대로 따라가긴 하지만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장면들, 와 이걸 이렇게 전개한다고? 하며 놀라운 장면들이 꽤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귀칼 작가인 악어 작가가 많은 욕을 먹기도 하지만 묘한 매력에 귀칼에 더욱 빠져들게 하기도 하죠. 어린 시절부터 많은 만화 작품을 접하면서 쌓아온 예상이 가는 전개들, 흔히 클리셰라고 말하는 것들을 벗어난 장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비토와 마코모의 귀신 상태입니다. 솔직히 탄지로가 우로코다키에게 검수를 배우기 시작하며 선배 시험을 치르기 전 큰 바위를 배워야 하는 미션이 걸렸을 때 그게 잘 안되자 조력자 역할로 사비토와 마코모가 나오게 되죠. 탄지로의 사형으로서 같은 스승 밑에서 실력을 키운 검사들, 특히 가면을 벗었을 때는 완전 주역급의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이 둘이다 보니 당연하게도 동료가 되어 함께 여행을 떠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둘 중 한 명이 탄지로 대신 사망하는 전개로 탄지로의 각성을 일으키려나 하는 예상도 했었죠. 하지만 아예 몇 년 전에 죽어 컷인 상태의 인물들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정도의 복선이 있었다고는 해도 이 정도의 예쁜 디자인을 가진 캐릭터들을 일회성으로 넣는다? 많은 분들이 귀멸의 칼날을 보기 시작하며 처음으로 느낀 충격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비토는 나중에 기후의 동기이자 선별 시험만 무사히 살아남았다면 엄청난 인물이 되었을 거란 설정도 다시 나오긴 하지만, 마코모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컷신으로 나왔던 게 전부였고 그 후로는 어떠한 언급도 없는 유령 상태가 되어버리죠. 참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염주 랭국 쿄조의 빠른 사망입니다. 사실 염주 쿄조 같은 경우는 조합 재판 때부터 엄청난 포스로 등장해 마치 귀살대 주들 중에서도 리더 느낌이 물씬 났죠. 누가 봐도 화염 속성의 힘을 사용할 것 같은 디자인. 보통 작품에서는 화염 속성은 주인공급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에 앞으로도 엄청난 활약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조합 재판 때 주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센터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최고의 실력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소 초중반 부분에 해당하는 무한열차 에피소드에서 한 번의 활약 후 전사해버릴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한참 쪼렙들만 하연들을 상대하고 있는 와중 갑자기 그 다음 단계인 상현 6이나 5도 아닌 이때 상현 3이지만 예전 상현 2였던 존재, 말하자면 무장의 오른팔격의 인물이 나와버린다? 물론 만화에서 초반 부분에 엄청나게 강한 적이 나오는 경우는 흔하죠. 하지만 보통 강한 적이 나와도 엄청나게 강한 능력과 포스만 보여준 채 주역들을 죽이지는 않고 유유히 물러난 경우가 대다수죠. 저는 당연히 그런 흔한 전개를 따라 아카자가 이들을 실력으로 압살하지만 죽이지는 않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물러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나 싸움을 즐기는 아카자에게 표절의 전투력을 보고 더 실력을 키워오라며 표절과 아카자의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했죠. 보통 그렇잖아요. 강하고 매력 있는 캐릭터에게는 강하고 매력 있는 라이벌을 붙여 그 대결 구도를 작품 후반부까지 끌고 나가야 보는 이들이 완전 환장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진 캐릭터를 너무 빨리 하차시켜버렸다는 게 아쉬움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무한열차 에피소드가 표절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감동을 줬지만 이 에피소드 자체가 좀 더 후반부 쪽에 배치되었더라면, 적어도 무한열차 편이 육악편 이후에 나오는 에피소드였다면, 사실 표절의 죽음이 탄지로의 각성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 냉정해봤을 때 표절의 죽음이 탄지로에게 드라마틱한 각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울면서 난 더 강해질 거야 라는 정도로 끝난 것이니만큼 만화 속에서 자주 표현되는 각성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다고 봅니다. 좀 더 후반부로 에피소드를 옮겨 탄지로가 쿄조로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이 가진 반점의 힘을 제대로 발현시킨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분노로 인해 혁도를 발현시킨다거나 내비치는 세계를 얻게 되는 전개가 펼쳐진다거나 하는 것이 진짜로 각성시킨 전개죠. 확실히 쿄조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디자인된 캐릭터이기에 귀칼을 보면서 일찍 하차시킨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은 육악편에서 우주에 탱기는 아내들과 텐겐이 죽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요각편에서는 엄청난 사망 플래그가 잔뜩 나오죠. 특히 텐겐의 아내들 3명이나 있는 아내이며 애초에 사연육 다키에게 사로잡혀
위태위태했던 이들이니만큼 한 명쯤은 죽었어도 그러려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텐겐의 아내 히나츠루 같은 경우는 규타로의 싸움에 끼어들었고 규타로가 빠르게 그녀를 죽이기 위해 급습을 하는 장면이 있었죠. 텐겐은 오비 때문에 그녀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규타로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히나츠루는 만화 속 인물들이 죽기 전 한다는 사망 플래그 과거 회상을 하게 됩니다. 상현 도깨비를 쓰러뜨리며 일선에서 물러나 평범한 인간으로 살자고, 설령 그때 내 사람이 다 모였지 않더라도 서로 원망한 게 없게요 라며 텐겐의 아내 중 누군가는 죽을 거라는 복선, 특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죽는 게 국룰이니까 히나츠루는 아쉽게도 죽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안타깝긴 하지만 두 명의 아내가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텐겐이 부럽기도 하고, 이걸 계기로 텐겐이 각성해서 초인적인 힘으로 규타로를 이기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클리셰를 탄지로가 깨부수며 히나를 구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사망 플래그는 우주의 텐겐에게로 가는데 텐겐 역시 규타로의 싸움에서 독에 중독되어 버렸고 그것을 참고 있지만 점점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치열한 사투 끝에 텐겐은 팔이 절단되어 쓰러진 모습이 나와 와 뭐야 죽은 거야? 되게 강해 보였는데 별거 없이 죽었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금 있다가 칼을 입에 물고 다시 등장했고 심장을 근육으로 일시적으로 멈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 때문에 다 죽어가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규타로와 다키의 목을 베어내는 것을 성공하지만 규타로의 마지막 폭발 공격에 우주의 텐겐은 더욱 심한 상처를 입게 되죠. 쿄조로 같은 경우는 상처는 심했지만 눈빛만은 멀쩡했었죠. 보기에는 우주의 텐겐이 쿄조로보다 더 심한 상처를 입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괜찮아 보였던 쿄조로도 죽었으니 텐겐은 더더욱 죽겠구나 싶었고 아내들이 모여 텐겐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것으로 더욱 사망 플래그는 확실해졌습니다. 이렇게 한 에피소드마다 주들이 죽는구나 하며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네즈코가 나타나 텐겐의 독을 전부 치유해버리며 텐겐은 살아났고 오히려 살아난 게 클리셰 파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우부야시키 카가야의 나이입니다. 사실 대체로 한 조직의 수장인 경우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나 모든 주들이 큰 어르신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며 얼굴도 병으로 일그러져 있다 보니 어느 정도 나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부야시키 당주의 나이는 23살로 나오며 그것 자체가 꽤나 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귀칼 캐릭 나이를 다룬 영상에 댓글들을 보면 자꾸 우부야시키 당주의 나이가 90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뭐 어디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나 봅니다. 다른 나이도 아니고 꼭 90살이 넘는다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어디서 가짜뉴스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작중에서 향년 23살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나오며 우부야시키 가문은 30살을 넘기지 못하는 저주에 걸려있기에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죠. 뭐 설마 귀살 때 97대 당주라는 말을 97살이라는 걸로 받아들인 걸까요? 어쨌든 우부야시키 카가의 나이는 23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살지 못하는 저주에 걸려있더라도 작중에서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상태이다 보니 그래도 좀 더 나이가 있는 줄 알았지만 우주의 텐겐과 동갑인 것이 흔한 클리셰를 벗어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암주 교메이의 전투력입니다. 보통 만화에서 땅 속성의 인물들은 그렇게 강한 캐릭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교메이처럼 피지컬이 압도적으로 커다란 인물들 역시 엄청난 전투력으로 설정되는 경우는 많이 없죠. 그냥 몸빵용 캐릭이나 초반에만 조금 든든하고 나중에 격한 너프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화 속 근본 속성인 불, 물, 전기, 빛, 어둠 뭐 이런 게 강하지 땅 속성인 바위가 귀살 때 최고 전력일 줄은 생각도 못했죠. 뭐 현실로 보면 당연히 2m20짜리가 싸움에서는 압도적이겠지만 이런 액션 만화에선 몸집이 작더라도 화려한 기술로 자신보다 덩치 큰 인물들을 압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나 제목이 귀면의 칼날이며 다들 검을 쓰는 검사들인데 철퇴와 도끼를 든 교메이가 귀살 때 중 최강캐라니 이것부터가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 다음은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의 사망입니다. 무이치로 같은 경우는 작중에서 최고의 천재이자 귀살 때 주 막내 포지션을 맡고 있는 캐릭이죠. 막내인데 출중한 재능을 가진 캐릭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흔한 설정입니다. 액션 만화에서 제법 나오는 인기 만점의 캐릭이죠. 막내라는 포지션 자체가 독자들로 하여금 더더욱 성장력을 기대할 수 있고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강해지려나 싶은 부모의 마음을 갖게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캐릭터를 귀칼에서는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천재이자 막내인 포지션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죽일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딱히 죽어야 할 당위성도 있지 않았죠. 죽는 이들은 죽음으로써 어떤 커다란 역할을 한다거나 자신이 가진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이치로 같은 경우는 다른 캐릭터에 비해
죽음으로써 독자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그렇게 크지 않죠. 오히려 살려놓는다면 에필로그 부분에서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여버린 건 아무래도 작가의 마음속 상태가 좀 각박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시나즈가와 형제 중 게냐가 죽은 것입니다. 사실 둘 중에 누구 한 명이 죽는다면 당연히 사네미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보통 겉으로는 엄청나게 팍팍하게 굴고 상처를 주는 쪽이 마지막에 가서 죽음을 회개하고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다 라고 하며 눈물바다를 만드는 게 보통 전개이며, 사네미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게냐만큼은 지키려고 이토록 험난하게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게냐를 지키고 사망하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죠.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게 오히려 현실적이긴 하지만 어린 친구들에게는 꽤나 가혹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사네미의 목표는 끝내 사라지게 돼버린 것이니까요. 그 다음은 네지코의 최종 국면 미창가입니다. 사실 이 만화의 주인공은 탄지로와 네지코이며, 네지코도 탄지로 못지않게 엄청난 성장력을 보여주며 대장장이 마을편에 가서는 상현사 한탱구의 분신도 이겨낼 만큼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전개라면 당연히 최종 국면에서도 성장한 전투력으로 혈귀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나왔어야 하는데 무장에게 잡아먹힐까봐 숨겨둔 설정은 주인공에게 좀 가혹한 처사였다고 생각되기도 하죠. 물론 네지코 때문에 최종 국면이 시작되게 된 것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껏 긴 호흡으로 키워온 캐릭터 한 명을 최종전에 써먹지 않은 것은 작가의 역량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럴 거면 왜 굳이 네지코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키워놓은 걸까요? 최종 국면에 네지코가 참가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주인공 이름과 함께 전투력을 키우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지금껏 키워놓은 전투 캐릭을 빼버리는 건 작가가 급작스럽게 작품을 끝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연주 미치리 사조 오바나의 사망입니다. 솔직히 작중에서 제대로 된 러브라인이 나온 캐릭터가 얘네밖에 없기에 얘네는 살려두는 편이 훨씬 재미와 감동 요소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죠. 전투가 다 끝난 뒤에 죽을 것 같아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고 껴안고 운 뒤 죽지 않았네? 하며 기뻐하는 게 오히려 미치리의 설정에 잘 맞고 말이에요. 솔직히 둘이 죽어갈 때 이러다가 얘는 살겠구나 싶었는데 그 뒤에 아무 언급 없이 사라져버려. 진짜 죽은 거야? 헐, 어이가 없네? 이런 식으로 느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지금까지 많은 주들을 죽여왔으니 얘네만큼은 살려두는 게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손들 이야기 나온 건 정말 너무 불호였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끝나고 에필로그 부분에서 현대시대가 나오며 재미도 감동도 새로 태어난 인물들에게서 매력도 잘 느껴지지 않게 만들어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하는 게 너무 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독자들에게 더욱 애틋한 감동을 주고 끝내려면 그저 남아있는 인물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꽁냥거리면서 사는 걸 더 많이 보여주면 되는 건데 굳이 환생이나 자식 세대를 보여준다고? 뭐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시대에서 예쁘게 끝내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것 말고도 기존의 클리셰를 벗어난 장면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전부 다루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위칼에서 예상치 못한 전개가 있었다면 댓글에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